이번 시간에는 드리버에서 추가되는 HTML5 태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HTML5 도큐먼트를 컨트롤 N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 영역으로 스플릿 형식으로 문서 영역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S로 문서를 저장해 볼게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당 태그들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코드 1번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코드 1번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코드 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코드 1번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죠. 자, 기본적인 관련된 URL은 지금처럼 HTML 관련된 태그 내용들을 이 매뉴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URL을 여시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HTML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자, HTML은 자, 웹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HTML은 웹페이지의 내용을 서술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HTML 외에 웹페이지의 모양과 표현을 서술하거나 CSS가 되죠.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기능과 동작을 서술하는 자바스크립트 기술들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HTML 마크업은 HTML 텍스트는 이제 링크를 가리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링크란 웹페이지를 다른 웹페이지나 같은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과 연결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링크는 웹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웹페이지를 링크함으로써 여러분은 월드와이드 웹 세계의 능동적인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HTML은 HT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렇게 HTML은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글, 이미지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크업이라는 문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을 사용하는 언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버전에 따른 표시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독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HTML5 독타입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 형식을 보게 되면 자, 헤드 형식은 지금 HTML의 헤드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문서에 제목과 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의 링크 또는 선언이 포함되는 문서의 일반적인 정보,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시를 보게 되면 헤드 안에는 지금처럼 타이틀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따른 기본적인 설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자, 헤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메타 형식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문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를 잠깐 찾아보면 자, 기술 문서를 보게 되면 이제 메타데이터 요소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메타는 다른 메타 요소들로 이어질 수 없는 메타데이터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속성 세트에 따르면은 메타데이터의 종류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속성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자, 캐릭터 셋이 설정된 경우에는 캐릭터 셋 선언, 즉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일련의 형식에 따르는 캐릭터 셋, 글자의 정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UTF-8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한글 정보를 전달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도 확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제목이라고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그럼 여기는 제목으로 바꾸게 되고요. F12번으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처럼 코드 1번이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메타라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한글 표기에 따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글 표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할 때 메타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헤드 문서 안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코드 부분에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태그 내용들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내용들은 그 뭐 안쪽에 뭐 헤더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레퍼런스가 전달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P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제가 엔터를 치게 되면 그러면 P 태그 방식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자, P 태그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바로 문장 단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문장 단락을 의미하고자 할 때 바로 P 태그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P는 바로 자, 이렇게 HTML의 패러그래프 엘리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단락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헤더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헤더라는 내용은 저희가 레이아웃 같은 데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헤더 태그라든지 HTML5 엘리먼트들은 직접 기입을 하셔야 전달이 되는데요. 헤더 태그는 직접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문 형식을 만드시겠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헤더라고 작성해서 머리글을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바로 머리글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리버에서도 제공되고 있고요. 자, 이 안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헤더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치시게 되면 직접 코드창에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면 여기다가 슬러시만 작성을 하셔도 자동으로 헤더가 완료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코드창으로 지금 헤더 부분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HTML5 엘리먼트는 직접 입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자, 푸터라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쭉 아티클, 섹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본문 태그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헤더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처럼 소개나 탐색을 돕는 것에 그룹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일부 제목 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자, 로고나 구획의 제목, 탐색 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컨텐츠의 머리글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죠.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외에도 많은 태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라는 건 바탕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탕글 부분은 푸터 부분에서 이렇게 푸터를 작성하시면 마찬가지로 푸터 부분으로 완료가 될 수 있고요. 그럼 푸터 부분에다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 P 코드 1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완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W3스쿨의 HTML 태그에 따른 내용들도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습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책을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레퍼런스 내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여기서처럼 자, 커멘트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커멘트를 작성하신다는 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석을 걸어주시게 되면 주석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실제로 문서화 표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드리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안 보이게 이쪽 부분
코드 1번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octype은 define the document type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A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때 쓰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A 코드를 한번 알아보면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1번은 지금 주석 처리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HTML에서 만약에 링크를 처리한다. HTML 태그 부분을 링크를 네이버로 이전 시간처럼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닷컴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ahref라는 표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A는 이런 식으로 링크를 처리할 때 쓰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실 내용들이 아티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티클은 어떤 문서를 정의할 때, 문서의 내용을 정의할 때 쓰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글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티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아티클. 자, 이거는 HTML5 엘리먼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로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에다가 p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티클 뉴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본문 형식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바로 아티클 기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B라는 돼 있죠. B라는 내용은 이제 B라든지 어떤 볼드한 텍스트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근데 드리버에서는 만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볼드한 텍스트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는 스트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태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B랑 스트롱이랑 스트롱 내용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원본만 저희가 이제 다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 드리버에서 쓰고 있는 그런 구조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죠. 인서트 되는 구조들. 자, 그래서 스트롱은 사실 이렇게 임포턴트 텍스트를 구조를 만들 때 쓰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포맷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티클 부분, 뉴스 부분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지정해 보면, 저기다가 이제 타이틀 1번이라고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타이틀 1번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타이틀 1번,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줘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맷을, 자, 헤딩이라고, 패러그래프는 P 생성이 되고요. P 태그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냐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코드화 시킨 다음에 드리버에서 코드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의 코드창에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가장 적절한 작업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신 다음에 디자인 창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런 프로퍼티스를 쓸 수가 있죠. 위에 상태창을 보게 되면 이제 선택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선택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바닥은 영역을 만약에 이제 이동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동 위치를 뭐 6400배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100배 위치로 바꿔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식의 태그 내용을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 부분을 제가 패러그래프 내용에서 헤딩이라고 바꾸겠습니다. 헤딩. 자, 헤딩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여기서 레퍼런스에서 보시게 되면, 자, H1에서 H6까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define HTML 헤딩, 그러니까 제목을 표시할 때 쓰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this is heading 1번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제일 타이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엔터를 치고, 자, 타이틀 2번이라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태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태그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창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림이버를 사용하면서. 자, 두 번째 H2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H2번이 됐죠. 그러면 1번 타이틀과 2번 타이틀을 비교해 보면, 자, 이거는 두 번째 타이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D 값을 이런 것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다가 ID 값을 부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H1번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ID 값, 그러니까 고유 값이 되는 거죠. 고유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볼드한 어떤 스트롱 태그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EM 태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EM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EM 태그 쭉 내려가 보시면 자, EM 태그가 이렇게 있죠. 생성된 태그들을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조 텍스트를 만들고자 할 때 엠퍼 사이즈드 텍스트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강조 텍스트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강조 텍스트 제공을 할 때 EM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여기서 태그상에서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 창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도 작성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 1번이다. 자, 리스트 1번, 리스트 2번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unordered list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unordered list로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ul이란 태그가 생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요게 맞죠? 스페링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리스트 형식을 좀 요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없애고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요. 일단은 이 부분을 unordered list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리스트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이런 태그 형식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작성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편집 창과 그 다음에 디자인 창과 코드 창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태그가 정리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리스트, 분리도 없는 리스트들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순차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자, 오더드 리스트 순차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순차 리스트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끝날 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구문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부분은 p 태그로 이렇게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자, 이렇게 순차 리스트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L과 OL 형식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UL은 이렇게 언어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OL 부분도 위에 있겠죠. 자, 이거 순차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LI는 거기에 따른 리스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을 만들 때 지금 이제 이런 포함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면 자, UL 안쪽에 LI가 있고요. 그 다음에 OL 안쪽에 LI가 있고 이런 구조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대로 형식들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의 어떤 구조들을 태그 형식으로 만들어줄 때 쓰는 구조가 바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이런 HTML의 프로퍼티스를 공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 새로 만들어진 이런 패러그래프에다가 지금 패러그래프 텍스트라고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1번이라고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p 태그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텍스트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p 태그가 완성이 됐고요. 빈 p 태그가 엔터 침으로써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일단은 블록 코트를 제거한다, 블록 코트를 추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블록 코트라는 형식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블록 코트라는 건 뭐가 되냐면 일종의 들여쓰기 같은 그런 구조가 됩니다. 위쪽에 한번 제가 완성된 것들만 한번 볼게요. 자, defines a section is quoted from another source.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돼서 들여쓰기 할 때 인용문 같은 걸 써줄 때 써주는 그런 구조가 이런 블록 코트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코드문들을 여기 있는 프로퍼티스 속성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A 구조에서는 타이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까 전에 지금 링크 타이틀이라고 해서 한글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링크 타이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되고요. 자, 링크 타이틀이라는 구조로 들어가고 이것도 링크가 될 때 어떤 방식으로 걸리는 건지 링크 구조에 따른 내용들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쪽에 있는 HTML 소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자, 관련된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들 드리버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자, 저희가 이제 도안으로 해서 좀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워낙에 이제 레퍼런스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배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에 상태 표시창이 있죠. 이쪽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에 따른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 안에 헤더가 있고 헤더 안에 블록 코드가 있고 블록 코드 안에 P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선택하는 부분 확대 배열이 만들어지면 손바닥 툴, 그리고 손바닥 툴은 이제 어느 정도 손바닥 툴의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화면이 작아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돋보기 툴로 크게 하게 되면 그럼 손바닥 툴이 역할할 거예요. 이동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그 모바일 사이즈와 타블릿 사이즈와 그리고 데스크탑 사이즈, 그 다음 윈도우 사이즈는 지금 얼마나 돼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지금 다운로드 사이즈와 그리고 인코딩 방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HTML 구조들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 레퍼런스 구조에서 확인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CSS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CSS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